본 방송은 1월 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야자수는 김해찬 PD, 이재성, 이재익 패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을사년이 밝았는데 네. 새해 뭐 이제 초지만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연말부터 독감에 걸려가지고 거의 반송장 사태를 아이고, 지내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래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모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다 건강 유념하시고 올해는 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뭐 12월 31일까지 괜찮았어요. 딱 자고 이제 종소리 듣고 4일밖에 안 됐는데요. 와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 3초에 한 번씩 기침을 했는데 오. 지금 한 30초에 한 번 정도로 많이 오늘 호전이 됐는데 잘 끊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감기가 거의 끝나갔고. 저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는데요.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너무 밀폐돼가지고. 네, 큰일 나겠는데. 네, 여기 아마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그 랜선 감염 조심하시고 예. 맞아요.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요. 네, 뭐 이제 맞습니다. 시작했는데 거의 클로징 멘트라는 느낌이라서. 태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이사를 했고요. 아. 최근에 또 어린이집 애기 방학이라 가지고 시즌보다 더 바쁜 거의 뭐 성수기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방학이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2025 시즌에는 이 야구 우리 KBO 리그도 변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작년부터 도입됐던 ABS 존이 더욱더 하향 조정이 된다든지 네. 또 피치 클락을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선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올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좀 읊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ABS는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나오셨던 패널님들은 굳이라는 의견을 좀 하시기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올해가 아니죠. 이제 지난 시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하이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칠 수 없는 쪽으로 네. 공이 날라온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피치 클락은 솔직히 같이 했어야 됐는데 지난 시즌에는 뭐 몇 구단들은 거의 신경 안 쓰는 느낌으로 좀 비춰졌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는 그 부분에서 좀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싶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사직구장의 담장이 드디어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은 재성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너무 예.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긴 하지만 시각적인 그게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너무 별로였고 특히 그 외야석에서 앉아 있을 때 그 뷰가 너무 별로였거든요. 네. 뭐 이게 뭐 경기력에는 뭐 당연히 뭐 홈런이 덜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그 관객을 배려하지 못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해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치 클락 얘기를 하자면 저는 피치 클락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하기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견제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주자 있을 때는 그 발 한번 뒤로 빼면 다시 리셋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발을 한번 계속 빼고 그 탭댄스 한번 추고 이렇게 반복되면 사실 이 피치 클락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치 클락의 이유가 뭡니까? 경기 시간 단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 시즌 과연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도입됐었던 뭐 피치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피치컴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먼저 사용을 했고 이제 우리가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치컴을 미국에서는 2개를 써요.
근데 한국은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진짜 미국을 따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경기 시간 단축이 목표라면 어쨌든 메이저리그도 피치컴이나 피치클락이 도입되면서 경기 시간이 단축이 된 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진짜 목표로 한다면은 정말 미국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네.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뭐 그쵸. 긍정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긍정적이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떤 게 더 맞았는지 아마 결과가 좀 증명을 해줄 수 네, 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또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또 뱀띠 선수들이 KBO 리그에 원석들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또 활약을 많이 펼쳤던 베테랑 선수들도 많은데 요 뱀띠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게 순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승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년이니까 아무래도 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네네. 좋겠죠. 아무래도 또 연초에는 좋은 얘기 보통 많이 나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기아야 뭐 작년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뭐 덕담을 한다면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작년만큼만 해라. 사실 안 아프고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사실 우승을 하긴 했지만 투수진이 많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선발진이. 네. 올해는 뭐 어떤 성적을 내건 좀 다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좀 완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비로소 KBO 팀의 왕조건설을 다시금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LG가 작년에 우승했을 때 올해 기아 때문에 사실 LG 왕조건설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가 시작을 한 이상 왕조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현석의 아웃이 조금은 뼈 아프다라는 생각이 장현식 선수, 들면 네. 그렇죠. 장현식 선수가 아웃을 했을 때만 해도 불펜의 마이너스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냐면 지난 시즌에 75경기를 그렇죠. 뛰었거든요. 마당새처럼 뛰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조상우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얘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펜에서 마이너스가 안 됐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선발진에서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는 정말 왕조건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사실 진짜 기아가 지난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부침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잡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배임수재 혐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부상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크로우라든지 이일이, 정혜영 다 부상 나왔고 심지어 내일 선수도 턱 부상으로 맞아요. 아웃됐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했다는 게 기아라는 팀의 뎁스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기아도 지난 시즌보다 약해졌다고는 생각할 수 거의 전력 유출이 없었다고 물론 장현 선수가 나가긴 했지만 조상호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또 스토브 리그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봤을 때도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은 여전히 전 기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선수들과 다른 선수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가장 가능성 높은 우승 후보는 여전히 기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뱀띠 선수들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뭐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기아가 작년에 보였던 성적을 뭐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해주셨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뱀띠 선수들이 정말 핵심적인 선수들이 많이 맞아요. 분포가 이게 돼 희한한 있더라고요. 팬이긴 해요. 뭐 89년생 나성범이라든지 김선빈 어떻게 보면 타자 핵심 선수들이죠. 김태군 포수까지. 네, 그렇죠. 그 현재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서건창 선수도 그렇죠.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2001년생은 마무리 투수 정혜영 선수가 있어요. 네. 정말 뱀띠들이 가장 중요한 팀이라고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사실 이 뱀띠 중에 저는 올 시즌 가장 핵심으로 꼽을 건 전 나성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진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가장 아쉬웠던 기아 타선에서 아쉬웠던 것은 김도영 원맨 팀이었을 정도로 김도영 의존도가 좀 컸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나성범이 2023 시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뭐 최영우, 나성범 그리고 김도영 이 타선은 사실 세죠. 그냥 1등이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작년에 양키스의 소토와 저지처럼 이러한 타선 듀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좀 이 뱀띠의 해를 맞이해서 나성범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나는 선수들만 얘기하면 뭐 박찬호,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뭐 최원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패트릭 위스턴까지 하면은 네임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골든글러브 3개 그리고 MVP 1명을 보유한 팀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타선을 갖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해 초에 그 소크라테스 부진이 이어지면서 퇴출설까지 나왔지만 6월부터는 이제 재기량을 찾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뱀띠 선수들 중에서는 어쨌든 이제 나성범 선수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선수는 사실 김태군 선수일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의 안방마님으로서 장기 계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에도 김태군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팀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나이가 있는 이 베테랑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01년생 정혜영 선수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김도영 원맨 팀이 너무 잘했으니까 저번 시즌에. 그렇죠. 근데 올 시즌은 이제 시작부터 김도영을 대하는 자세들이 투수들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죠. 연구를 그렇죠. 많이 해서 올 겁니다. 맞습니다. 김도영에 굉장히 많이 견제도 들어갈 거고 네. 뭐 좀 득점권 상황이면 그냥 일루로 고의사고 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견제를 김도영이 이제 처음 아마 받아볼 텐데 이런 거를 김도영이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최용 선수가 사실 이제 연령으로만 보면은 거의 은퇴에 가까운 연령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도 몸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 본인이 할 정도로. 맞아요. 네. 근데 그 클러치 능력을 그 감각으로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서 소크라테스 브리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재계약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3할에 홈런 그쵸. 25개 정도를 네, 치고 네. 준수한 주력에 수비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를 쉽게 찾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감히 교체를 했는데 이 패트릭 선수가 한 방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삼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그렇죠. 선수가 맞아요. 얼마나 이 KBO 리그의 변화구에 적응을 잘 하는지 얼마나 적응도가 빠를지 요게 좀 포인트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기아는 약간 정말 이 신년 특집에 어울린 팀 같아요. 뭔가 뭘 더 해라, 뭐 어떻게 정진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던 것만 하고 다치지 말아라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신년에는 네. 정말 그거에 딱 어울리는 팀이 기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나성범 선수 저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성범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기아 팬들의 애증의 선수였잖아요. 나오면 잘해서 일단 나와봐, 일단 네. 제발 나와줘 이렇게 그쵸. 기도를 하게 되는 선수였는데 나성범 선수가 또 이번에 신년에 인터뷰를 한 게 세 번째 반지를 받고 싶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얼굴들이 많이 합류를 하니까 그 선수들의 적응도 돕고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안 두고 딱 도영이만큼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나성범 선수 목표가 커가 굉장히- 김도영한테 안 될 텐데. 제 얘기로는 그러거든요. 네. 목표가 굉장히 큰데요. MVP를 하겠다. 우승과 MVP급 성적을 내겠다라고 네. 나름 포부는 모습 보여줬고 정혜훈 선수는 뭐 세이브도 세이브지만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 보직은 뭐 조상호 선수가 들어오는데 보직은 상관없고 딱 팀에서 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기아는 내년에도 정말 부상 없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상이 없는 게 이번 시즌에도 가장 흔들렸던 건 부상이 많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네.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만 할 수 있다면 뭐 뱀띠 선수들이 활약을 해준다면 네. 이번 시즌에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를 한번 만나보았고요. 자, 아쉽게 정말 오랜만에 이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했는데 고배를 마셨던 삼성 준우승팀이죠. 그렇죠. 삼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어떻게 보면 상대 전적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KBO 리그에 적응한 외국인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후라도 선수가 여기에 돌아오면서 후라도가 1선발이 될까요? 레이에스 후라도가 일선 봐야 될것 같아요. 후라도가 가겠죠. 원태인이 있습니다. 원태인. 저는 그래서 사실 후라도 원태인도 생각을 했는데 1, 투수진 2선발. 진짜 센데. 네, 그렇죠. 최원태도 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후라도, 레이에스, 원태인, 최원태, 좌승현 그리고 거의 뒤에 이제 황동재, 이호성 그리고 이승민 선수도 사실 선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리고 이제 배찬승 선수, 신희 선수도 있고 그래서 레귤러로 오래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정말 2025 시즌도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발이 네 자리가 확정적이에요. 부상 당하지 않으면 이 앞서 언급드린 네 그렇죠. 선수는 풀타임을 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삼성 라이온즈가 작년보다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돈을 썼으니까 강해지는 게 좋죠. 좋은데
일단 작년도 푸른 용의 해였잖아요. 그렇죠. 또 네. 올해도 푸른 뱀의 해다 보니까 푸른색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연관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우리나라가 사자띠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맞네요. 왜 우리나라에 사자가 안 살았을까요? 범띠는 있는데 사자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삼성이 올해도 제가 가장 삼성 팬으로서 기대를 하는 건 작년이 한 번 1년만 후루쿠가 아니었다는 걸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좀 입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삼성이 지난 시즌에 그렇게 성적을 잘 뽑을 거라고는 뭐 저도 그렇고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일단 전력 대비 성적이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은 항상 해요. 네네. 그리고 삼성이 약간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플랜 A가 무너지면 쉽게 꺾일 수 있는 팀이라고도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투수들이 이렇게 선발을 뛸 수 있다는 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이 5선발 경쟁을 하느라 네. 정작 젊은 불펜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건 팬으로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번 시즌 좀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시즌이다. 네. 딱 왜냐면 확실히 구축된 4선발이 있고 한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그쵸. 그 한 자리를 경쟁을 한 다음에 남은 선수들은 불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성은 지난 시즌보다도 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또 개인적으로 새해니까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또 푸른 뱀회니까 뱀찌 선수들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김지찬, 황동재, 허윤동 이렇게 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의 뱀띠 선수로 뽑혔거든요. 이름들이 완전히 확고한 주전 선수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네. 약간 그 선수 뎁스가 완전 노장 선수 아니면 대부분 다 00년생 선수들로 그래서 구자욱 선수가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네. 구자욱 선수가 사실상 그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생 초반으로 거의 유일한 선수였고 최근에 이제 류지혁 선수가 그쵸. 넘어오면서 네. 어느 정도 그 라인에 채워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가는 선수들은 이 00년대생들 어린 선수들. 네, 어린 네. 선수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얘기한 불펜에 이제 젊은 피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저는 이 황동재 선수를 한번 밀어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었던 선수 중 괜찮았어요. 하나였거든요. 맞아요. 확실히 네, 스텝업한 그쵸. 선수. 네. 맞아요. 원래 사실 피네스 피처였는데 구속이 맞아요. 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작년에. 그리고 뭔가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정말 좋은 투수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시즌 불펜으로 뛰겠죠? 일단 5선발 경쟁으로는 네.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아무튼 저는 올해 삼성 불펜에 한 명 딱 꼽으면 이제 황동재가 뭔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6월인가 한 7월쯤에 이제 허윤동 선수가 상무에서 돌아오는 걸로 벌써 아는데 돌아요? 네. 남군 생활은 빠르죠. 시간이 빠르네요. 와 허윤동이 벌써예요? 와. 허윤동이야 사실 기대치가 너무 큰 선수니까 저는 와 이승현과 허윤동이 이제 6월부터 선발을 같이 돌아준다면 시너지가 또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김지찬 선수는 성공적으로 외야수에 안착을 했죠. 그렇죠. 뭐 이제는 완벽한 삼성 라이온즈의 외야를 책임지는 선수가 됐고 황동재 선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저번 시즌에 황동재가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보직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개투도 뛰었다가 선발도 던져서 한번 털려도 보고 또 중간으로 나와서 잘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좀 포지션을 어느 정도 물론 처음에는 경쟁을 하겠지만 시즌 초중반에 빨리 좀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도움될 건 없거든요. 그거 그런 점이 삼성 이 뱀띠 선수들의 활약을 더 돋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동재 선수가 확실히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맞아요. 저도 지난 시즌 솔직히 지난 시즌 전까지의 황동재 선수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1차 지명자인 건 맞는데 기대치가 군대에 갔던 최채영 선수만도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래서 1차 지명 이제 10년대 후반에 삼성 라이온즈가 지명했던 뭐 이수민 선수, 장지훈 선수 등등의 1차 지명에 잔혹사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이제 좌완 이승현 선수랑 황동재 선수가 건져진 게 수학이라면 수학입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이제 재성님께서 피네스 피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피네스 피처인데 제구가 안 되는 피네스 피처였거든요. 장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그래서 스로어였죠. 그래서 연습 경기 때 작년에 일본 팀 그때 아마 니포넴이었을 텐데 니포넴과 연습 경기할 때 사구가 계속 나와서 감독님이 나와서 막 항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이제 지난 시즌은 확실히 비상을 했고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두 차례 선발 투수로도 그렇죠. 나왔고요. 그래서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5선발
또는 이제 불펜 뎁스 강화에 큰 핵이 될 선수입니다. 삼성의 젊은 투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김지찬 선수는 꾸준히 성장하는 선수예요. 솔직히 맞아요. 처음 지명했을 때는 피지컬 네, 때문에 피지컬적인 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예상되던 선수는 아니었다 보니까 좀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살짝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꾸준히 나를 돌파하는 모습에 이제는 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구를 네. 잘하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정말 똑똑한 선수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야에서 불안했던 수비도 올해 좀 나아졌고 외야에서는 김지찬 선수도 똑같은 인터뷰를 지난번 나성범 선수와 같이 했는데 지난 시즌은 아쉬움이 남은 한 해라고 하면서 새해는 마지막에 묻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지난 시즌에 가을 야구에서 마지막이 아쉬웠었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발목 부상도 안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문제없이 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지찬 선수는 그냥 하던 대로 자신감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지난 시즌도 마지막에 뭐 이재현 선수도 그렇고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뭐 코너 선수도 그렇고 부상으로 많이 나가서 시즌을 안 좋게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즌은 좀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 시즌 삼성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바라는 건 오승환 선수가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계약이 마지막 해인데 네. 레전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성적이 좋든 나쁘든을 차치하고서라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긴 해요. 네. 그 정도의 레전드급 선수라면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근데 잘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게 만약 우리 아름다운 성적을 막 한 3점대 정도 해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해야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딱 그래서 아쉬워. 그 아. 이대호 선수나 이승엽 선수처럼 박수 진짜. 칠 때 네, 떠났죠.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어렵죠. 메이저리그에서도 박수 칠 때 못 떠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뭐 오승환 선수가 지난 시즌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많이 하셨죠. 근데 그래서 올 시즌도 만약 그렇게 하면은 뭐 은퇴를 해야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제가 아닌 제 3자니까 하는 얘기지만 은퇴를 해야 될 정도의 퍼포먼스였고 그래서 올 시즌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약간 삼성의 키플레이어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결국엔 지금 불펜이 완전히 삼성이 새 판을 짜야 되는 계속해서 새 판을 짜야 되는 건데 오승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좀 올 시즌 좀 볼만한 거리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후라도 선수가 사실 제일 그 좀 역할을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작년에 키움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이 그렇죠. 사실 키움이었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가 마이너스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거의 그런 말이죠. 골든글러브 컨텐더급으로 잘 던졌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왔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욱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후라도 선수가 전에 그 어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그 본인이 뽑은 한국 국가대표팀 라인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포수 강민호, 1루수 박병호, 외야수 중견수의 김지찬, 좌익수의 구자욱 그리고 본인이 뽑은 거죠? 네, 그 후라도가 직접 그쵸, 뽑은 후라도가 뽑은 거죠. 네. 후라도가. 예. 후라도가 직접 뽑은 선수들 중에 그렇게 4명의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을 뽑아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삼성이랑 계약 전에 그 키움이랑 그 관계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 정도로 삼성 선수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과연 이 본인이 높게 평가하는 선수들과 함께하는 그 호흡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뭐 뱀띠는 아니지만 또 안타 빼뱀 이재현 빼뱀. 선수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김영웅 선수가 사실 뭐 이 선수가 사실 작년이 데뷔 시즌 아니었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건 실질적인 작년부터. 데뷔라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삼성의 거포형 네, 맞아요. 신인 최다 홈런 타자고요. 그렇죠. 네. 타자가 좀 등장을 해서 올 시즌에 소포머 징크스 같은 걸 좀 벗어날 수 있을지 타율을 맞아요. 끌어올리면서 계속 장타를 쳐줄 수 있을지 약간 승장 향기 조금 났거든요. 작년에 살짝 맞아요. 맡았거든요. 살짝. 90년대 네. 이승엽 선수의 근데 느낌이 났어요. 그 이름 말하려면 더 잘 쳐야 되긴 한데 훨씬 잘 쳐야죠. 살짝은 났기 때문에 올 시즌도 그 향기를 더 진하게 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삼성 라이온즈 준우승 팀을 좀 마무리를 해 보고요. 이제 아쉽게 3위를 차지했던 LG 트윈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G가 그 왕조 건설을 시도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2024년이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그를 놓고 봤을 땐 선발진에서 뭐 최원태를 잃긴 했지만 뭐 최치현과 장현식을 보강하면서 저는 긍정적인 스토리그를 보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선발진을 잘 구축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사실
올해가 정말 LG한테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 작년에 이제 2023년에 우승을 했던 베테랑들이 너무 부진했던 시즌이었잖아요. 네. 이 베테랑들이 올해에도 만약에 그렇게 부진한 시즌을 또 보내게 되면은 LG가 다시 이제 우승권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무서운 말인데. 무섭다. 왜냐면은 지금 네. 주축들이 박혜민, 김현수 뭐 이 둘은 진짜 오지환이라든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LG 타선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물론 아직까지 홍창기, 박동원, 문보경, 오스틴 그리고 뭐 유격수로서 오지환의 타격까지 하면은 아직까지 타선은 나쁘지 않아요. 이름은 짱짱하죠. 그렇죠. 뭔가 올 시즌은 여느 시즌보다 변수가 많아요. 그 앞서 말한 최원태가 나간 자리에 이제 선발을 한 명 더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외국인 투수도 이제 새로 영입을 했고 그렇죠. 뭔가 이런 변수들 속에서 베테랑들이 상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올 시즌 그런 베테랑들이 활약을 해줘야 다시 한번 그 우승권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LG가 달린다고 표현했던 지난 몇 년에 비해서는 살짝 전력이 사실 전력이 크게 막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불펜이 좀 흔들리긴 했죠. 근데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베테랑 네.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우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똑같고 얘기해서 LG가 거의 10년 넘게 지금 컨텐딩을 노려왔잖아요. 2013년에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이병규 선수 이제 9번 이병규 선수 네. 그때 NC와의 가을 야구 경기에서 그 응원가 울려 퍼지는 거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네. 그 LG 비상하는 모습. 네. 그 이후로 10년간 노려왔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LG 구단 측에서 아직 계속 노리는 의지가 느껴져요. 일단 불펜 투수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내려놓은 팀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LG는 막 그렇게 전력이 말 그대로 뒤처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조금만 제 실력만 보여준다면 가장 기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팀이 여전히 LG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던 대로만. 네. 그리고 뛰지 좀 말아라. 맞아요. 그거는 네. 이번 올해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텐데 자제해 주신다면 네. 좀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겠죠. 네. 자, LG의 뱀띠 선수들을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없어요. 네. 생각보다 거의- 뱀띠 선수 네. 89년 선수가 없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2001년 선수 중에 진우영 선수와 진우요. 함창건 선수가 있는데 요 선수들을 좀 언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에서 눈에 띄는 뱀띠 선수가 사실 진짜 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명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진우영 선수. 음. 이 선수는 이제 킨자스시티 마이너리그에서 한때 뛰었다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 드래프트에서 네. LG의 지명을 네, 받아서 맞아요. 네. 온 선수인데 굉장히 스플리터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네. 구속도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43에서 145까지 나올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한 번은 이제 1군에서 꽤 오랫동안 볼 수도 있는 투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래프트 때부터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적응기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이제 뱀띠 해를 맞이해서 이 선수가 한번 1군에서 올 시즌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LG가 지금 투수들이 좀 많이 부상도 많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새 얼굴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진우영 선수는 그 정도의 역할은 능력은 있는 선수니까. 네. 그래서 진우영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 진우영 선수가 그 캔자스시티에서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 어쨌든 군필입니다. 군필이고 이제 지난 2023년에 마지막에 그 독립리그에서 뛰었거든요. 독립리그에서 뛰면서 어쨌든 계속 그 드래프트를 조금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작년 드래프트에서 LG 기준에서는 투수 1번이에요. 네, 진우영 선수가 작년 기준에서 그 진우영 선수가 투수 1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진우영의 그 기대치와 그런 경험들, 미국에서의 경험들을 어쨌든 LG는 높게 사고 있는 건 분명한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우영 선수가 올해 만약에 1군에 등록이 된다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저도 진우영 선수를 몇 번 만나본 사람으로서 사람이 엄청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게 워크etic이 좋은 선수로 유명하고 되게 나이스하고 부드러웠던 선수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LG 엘리니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우영 선수가 올해 LG에서 뛰는 모습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 네. 전 근데 여기서 지금 아마 로스트에 없어서 언급이 안 된 선수 같은데 네네. 이제 이민호 선수. 이민호. 이제 LG 팬들을 한창 뜨겁게 했던 이민호 선수가 8월인가에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네. 토미조 수술 받아서 이제 그쵸. 군대를 가고 데뷔하고 나서 그 데뷔해에 보여줬던 모습은 정말 그 투피치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이후에 몇 년간 좀
부진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올해 전역을 하고 이제 올해 시즌 말이랑 내년까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민호 선수의 가장 장점이라면 당연히 슬라이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LG 팬들이 뭔가 이민호 선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세컨 피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슬라이더에 이어줄 뭐 체인지업이라는 커브를 장착하려고 항상 노력을 한다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이민호 선수가 올해 말이라도 불펜진에서 한번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네. 왜냐면 LG가 불펜진이 계속 말씀해주신 대로 헐겁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물론 장희 선수를 52억에 영입하긴 했지만 그 외에 놓고 보면 뭐 김강렬 선수라든지 심창민 선수를 다시 불러들일 정도로 좀 많이 그쵸. 안 좋아진 불펜진이라 이민호 선수 같이 젊은 투수가 불펜진에 가담해 준다면 LG도 확실히 짜임새 있는 투수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민호 선수도 그렇고 다른 젊은 선수들이 LG에서 아무래도 LG가 상대적으로 로스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활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올 시즌 이민호 선수가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맞아요. 거의 9월 가까이 돼서 8월 소집 말, 해제가 네, 되거든요. 맞아요. 공익근무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거 경기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뭐 올 시즌은 아니더라도 진짜 이민호 선수는 어떻게든 1군에서 역할을 할 선수예요. 너무 공이 좋은 선수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올 시즌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구속도 빠르고 슬라이더도 좋고 하니까 꼭 서드 피치 없더라도 불펜으로 활약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아직까지는 아쉬워도 좀 기대가 좀 네,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되는 투수입니다. 선수죠. 네. 자, LG 트윈스 사실 모든 KBO 리그 팀 팬분들의 좀 애증의 팀이죠. 잘할 땐 잘하고 그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많이 그만큼 타는 팀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올 시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자, 이제 다음 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갔으니까 최대 라이벌이죠. 두산 베어스.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 두산 팬님을 일단 좀 밝히고 가고 싶고요. 일단 허경민, 김강류 선수가 아웃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두산의 화수분 야구가 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불펜 선수들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이병헌, 최지강 그리고 김태경 선수까지. 근데 제 기준으로는 더 좋았던 사실은 2023 시즌에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 뭐 정철원, 김명신 같은 선수들이 부진할 때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두산 팬으로서 고점을 증명한 선수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뜻이고 저는 두산이 작년에 가장 큰 부침이 있었던 거는 외국인 투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러드 형이라는 정말 그 효자 같은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외국인 타자의 뭐 그런 워크의식 문제들도 있었다 보니까 작년이 그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잘 못 다뤘던 못 뽑았던 그런 해였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 3명이 들어왔다라는 개인적인 평가 하에 올해 더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허경민이라는 선수가 나감과 동시에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직 많이 나오는 그런 화수분 야구를 기대하는 바로서는 타자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뭐 김민석 선수나 추재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뭐 합류가 됐고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뱀띠 선수들뿐만 아니라 올해 그래도 두산 되게 강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확실히 화수분 야구가 팀 컬러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돌아오는 25 시즌은 그 화수분 야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즌일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3루간을 아직도 확실히 자리를 못 잡았고 그렇죠. 양의지 선수도 사실상 이제 포수 소화가 점차 힘들어지면서 네네. 김기현 선수가 활약을 해줬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수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외야도 이제 정수빈 선수, 조수행 네. 선수, 케이브 선수가 있는데 네. 정수빈 선수도 슬슬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완벽한 백업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외야 백업. 네. 그래서 이번에 추재현 선수, 김민석 선수 그쵸. 이렇게 데려오고 네.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시즌 두산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무래도 두산 구단 외적으로도 변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처방 네네.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1군 백업으로 쓸 수 있는 몇몇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이번 시즌 가용이 가능하니까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즌 두산이 좀 젊은 투수들이 많이 새 얼굴이 나왔다는 네, 게 말씀 그쵸. 주신 대로 네. 그 부분에서도 뭐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밈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에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 열심히 네.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들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 네.
다음 시즌에도 그런 운영이 나올까? 음. 아무래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용이 나왔던 이유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선수가 이닝을 못 먹어줬다는 거. 그쵸.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산에서 그렇게 롱릴리프로 뛸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가 특히 많이 나왔고요. 시즌 초반에 뭐 최지강 선수라든지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기용이 조금 더 정상화된다면 이승엽 감독님이 내년에 올해는 좀 노래 덜 부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가장 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연봉 협상을 완료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유일하게. 맞아요. 정말 빠르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네. 정말 빠르게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하려고 하나 보다. 사실 선수들에게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구단과 선수가 그게 연봉일 텐데 그렇죠. 그거를 해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만 봐도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올 시즌 25 시즌을 준비할지 저는 좀 기대가 어느 정도 되는 네.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뱀띠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승용 선수, 최종인 선수, 최지강 선수가 세 선수가 모두 최씨고요. 그리고 오명진 선수가 있습니다. 네 선수가 2001년생으로 뱀띠인데 요 선수들은 다음 시즌 좀 기대가 될까요? 저는 뭐 최승용, 최지강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전 최종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인 선수. 제가 뭐 감히 예언하지만 이 선수가 올 시즌 두산 베어스 불펜의 핵심이 될 겁니다. 지난 시즌 제가 이제 경기력을 봤을 때 평균 145에서 148 정도로 굉장히 빠른 구속의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진짜 스위퍼가 정말 좋은 투수. 유행하는 구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고 뭐 제구력의 이슈나 아직 스위퍼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9월 달에 이제 최종인 선수의 투구를 봤을 때 아 됐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성적도 9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그때 본 스위퍼는 우리나라 투수 중에서 제일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빠른 구속에 뛰어난 변화구까지 갖춘 투수기에 불펜으로는 정말 좋은 옵션이고 큰일 한번 내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정철원 선수를 정말 아쉽지만 이제 롯데로 트레이드한 배경 중에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최지강 선수 그리고 최종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에 정말 두산 팬들은 이 선수들을 지켜보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김태균 선수가 그 이제 시즌 중반부터 올라와가지고 세이브를 계속 올리는 모습도 즐거웠지만 정말 시즌 막바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종인 선수가 나와서 최종인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라는 정말 불펜에서 좋은 자원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런 어린 선수들 말씀하신 최종인, 최지강 선수, 최승용 선수로 해서 이어지는 그 투수진에서 이어지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오명진 선수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큽니다. 이제 허경민 선수가 나온 상태에서 화수분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명진 선수가 2024 시즌 군대에서 전역하고 퓨처스리그에서 3할 1푼 3리의 고타율로 타격왕 경쟁을 벌였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민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제 오명진 선수 같은 어떻게 보면 백업 자원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선수가 또 허경민 선수 자리를 노리는 선수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유찬 선수도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네. 전 개인적으로 박준영 선수. 네, 박준영 선수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박준영 선수한테 기대하던 바가 작년에 두산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였던 선수거든요. 그냥 시즌 개막전부터 유격수로 나오게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대하는 바는 클 거예요. 박준영 선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루 자리는 이유찬 선수가 계속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박준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동건이나 그쵸, 여동건 선수 그 박계범 선수도 이제 오잖아요. 박계범 선수도 이제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두산 베어스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연봉 협상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군에 계셨던 김상진 투수 코치님이 롯데로 옮기셨거든요 이번에.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김상진 투수 코치가 그 아까 얘기했었던 최종희 선수, 최지강 선수, 뭐 최승용 선수, 이병헌 선수, 김태견 선수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다 발굴을 해냈던 그런 그 코치님이셨거든요. 어쨌든 그 코치님이 없어진 거 이제 가신 거 롯데로 가신 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투수를 키워내는 투수 진짜 잘 키워내는 팀이 두산베어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내년 시즌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올 시즌이죠. 2025 그렇죠. 시즌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LG와 가장 큰 라이벌인데 네. 한순위 뒤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일을 많이 갈고 있을 거예요. 네, 네. 뒤진 지 꽤 됐습니다. 이제. 네. 저는 지난 시즌에 이거 뱀띠 선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난 시즌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를 꼽으라고 해도 저는 최지강 선수를 항상 뽑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가뜩이나 공인에서 뱀띠기 때문에 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최지강 선수가 전 지난 시즌에 왜 인상 깊냐면 네. 최지강 선수가 지난 시즌 계속 두산 경기를 보면 마무리 항상 경기가 끝나갈 즈음에는 김태견 선수 아니면 최지강 선수가 항상 공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 항상 좀 주의 깊게 봤고 최지강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투심 피처가 아닌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니에요.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투심을 장착하고 제구가 많이 잡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많이 이승엽 감독님의 많은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두산 베어스의 혹사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김태견 선수보다도 많이 혹사를 받은 선수가 있다면 전 최지강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투구수 얘기는 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네. 두산 팀 불펜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그렇죠. 이전에 많이 나와서 공을 던졌는데 최지강 선수가 많이 던지다가 불펜 이탈한 즈음에 두산이 좀 시즌 막판에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최지강 선수랑 이영하 선수도 아마 그때 부상으로 같이 네네네.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산 불펜 중에 미들맨이 이병헌, 김태견, 최종인 이렇게 그때 남아 있으니까 당시에. 네. 두산이 아무래도 시즌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다행히도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네.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시즌인데 최지강 선수도 그 부분에서 많이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고 말은 안 했지만 최승용 선수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도는 선발 풀타임은 이제 돌아오는 25시즌이 처음이 될 텐데 그렇죠. 최승용 선수가 물론 성적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네. 그러니까 던지는 거 대비 네. 보이는 스탯이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그 최씨 투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두산의 투수진의 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작년 4위를 기록했던 두산 베어스의 여기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와일드카드 합류를 해서 정말 또 왜 우시죠? 아니.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해서 표정이 네. 아름다운 어두워지죠. 기적을 만들어냈던 KT 위즈의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KT 위즈 심우준 선수, 엄상백 선수의 공백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크죠. 네,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그 내야진만 놓고 봤을 때 3루에 허경민 선수 뭐 수비 왕이잖아요. 그래서 허경민 선수가 3루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원래 레귤러로 KT에서 3루로 뛰었던 황재균 선수가 1루로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유격수와 이루수 진짜 이제 진짜 나이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KT의 스토브리그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보상 선수로 데리고 온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잘 불러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KT 위즈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만큼의 폭발력 그 밑에서부터 10위부터 치고 올라갔었던 그 폭발력은 보이기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참 베테랑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 허경민 선수까지 영입을 했고 심지어 그렇죠. 심우준 선수가 제가 알기로 95년생인가요? 맞아요.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이제 뱀띠라면은 이제 30대 뱀띠면 36살이잖아요. 네. 36살 뱀띠가 없어요. 대부분 그것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황재균 선수라든지 오재일 선수라든지 허경민 네. 선수라든지 그러네. 허경민 선수 좀 90년생이죠. 90이죠. 네. 아무튼 다 뱀띠는 없는데 음. 나이가 뱀띠보다 많다. 이런 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올 시즌에 점점 지금 제일 막내가 강백호인데 강백호도 99년생이거든요. 강백호 미로는 이제 진짜 허경민이 그 다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간 하는데- 라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 물론 투수 쪽은 조금 있어요. 뭐 이번에 영입한 오원석이나 박영현 선수 이렇게 있긴 한데 야수 쪽이 진짜 좀 뭔가 뭐라 하죠? 이 리빌딩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네. 이제 좀 결단을 내릴 때가 점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KT가 좀 저력이 떨어져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아무래도 맞아요. 야수들의 나이다 보니까 정점을 한번 찍고 슬슬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KT가 평균 야수 연령이 34세거든요. 34세요. 와. 이게 강백호를 제외하면 전원이 30대고 그래서 약간 KT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모습이 봄에 선방하다가 여름부터 조금씩 힘 떨어지다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지나고 치고 올라가서 결국 가을 야구 찍먹하는 패턴이 네. 거의 한 2, 3년째 반복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이 많은 야수들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가장 걸맞는 팀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뒷심은 있는 게 아직 경험이 네, 있으니까. 경험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 시즌에 가을 야구 순위로 올라가서 타이브레이커도 하고 와일드 카드도 업셋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역시 썩어도 업셋이 진치다. 처음 아닌가요? 와일드카드 처음이었죠. 업셋이. 처음. 그렇죠. 지금 솔직히 이게 구조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와일드카드 업셋이라는 2015년부터 게. 와일드카드가 도입되고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또 그래도 해낸 매직은 대단한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그래도 새해니까 역시 그 KT 팬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올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몇 년간 하던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똑같고. 그런 긍정적이게 만들 수 있는 KT 위즈의 또 뱀띠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뭐 오원석 선수 합류했죠. 그렇죠. 그리고 소영준 선수가 이제 저번 시즌 마지막에 좀 왔었는데 맞아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는 풀타임으로 뛸 수가 있고 강현우, 윤준혁 이런 선수들이 뱀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뱀띠들이 올 시즌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이 선수들한테도 또 팀한테도 키 플레이어들이에요. 오원석, 소영준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에 엄상백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될 이제 선발 투수들이고 특히 오원석 선수는 이제 사실 지난 시즌 KT가 5선발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5선발이 조희연 선수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조희연 선수는 아시다시피 땜빵 선발 수준의 선수고 오원석 선수는 사실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난 시즌까지 뭔가 왜 이것밖에 못 보여줘 할 정도로 성적이 많이 아쉬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번에 트레이드가 한번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소영준 선수야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앞서 얘기했듯이 30대 이제 야수진에 이 두 명이 좀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강현우 선수와 윤준혁 선수. 이 두 선수가 20년도 드래프트인가 21년도 드래프트에서 야수 각각 1번, 2번이었어요 팀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받았고 강현우 선수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망한 포수 유망주였고 그렇죠. 지금도 저는 뭐 최근 한 10년간 이제 포수 유망주를 꼽으면 3명 안에 이제 강현우 선수를 넣을 정도로 정말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하필 KT가 포수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뭐 장성호 선수도 맞아요. 그렇고 김준태 선수도 그렇고 또 가끔 강백호 강백호 선수도 가끔 포수로 나오고. 이래서 좀 그동안에 기회를 많이 못 받았는데 점점 이제 김준태 선수가 밀려나고 있고 장성호 선수도 그 기회를 좀 이제 강백호 선수한테 몇 번 줄 정도로 좀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이제 강현우 선수가 뭐 당장은 백업이라도 뭐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올 시즌 좀 잘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또 윤준혁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 좀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정말 2군에서 성적이 좋고 팀에서도 꽤 아끼는 내야 유망주더라고요. 뭐 그렇죠. 유격수는 안 되는데 네. 뭐 3루 베이스를 맡으면 될 선수고 그래서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그 2군에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1군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뭐 기대 이런 게 있습니다. 소영준 선수를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올 시즌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선수거든요. 네. 소영준 선수는 확실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가 단순히 그 개인으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5 KT 위즈의 제일 중요한 선수는 저는 소영준 선수의 저도 그렇게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개인도 이제 수술 이후로 풀타임으로 처음 복귀하는 효시적인 시즌이기도 한데 네. KT의 마운드가 소영준 망하면 안 된다거든요. 지금 상황이. 사실 소영준 선수 개인도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수술 여파로 내 역할을 못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복귀해서 이제 불펜으로 나왔고 불펜에서도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소영준 선수가. 근데 소영준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소영준 선수의 모습은 선발 투수니까 로테이션에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영준 선수와 이제 같이 20년도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오원석 선수가 또 동갑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오원석 선수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영준 선수도. 그래서 몸 상태도 많이 다듬어질 것이다라고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브리그를 준비하면서 몸 관리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영준 선수는.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부상 복귀라든지 불펜으로 뛰다가 선발로 전환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시즌 막판에 이제 뒷심 부족으로 많이 무너지잖아요. 특히 엄상배 선수도 빠지고 좀 KT 위즈의 팀 뎁스가 좀 많이 헐거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나이도 나이지만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근데 이제 KT 위즈에서 뭐 야수도 야수지만 투수진도 썩 그렇게 나이가 젊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고영표 선수도 지금 35살, 맞아요. 4살, 5살 됩니다. 30대 91년생이니까. 초중반 선수들이 네. 많이 포진해 있고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젊은 피가 지금 말씀드린 소영준 선수라든지 그런 오원석. 오원 선수 그런 선수들이 지금의 KT 위즈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거의 2020년대 후반까지 책임져 둬야 될 선수들이다 보니까 2025 시즌은 KT 위즈 팀 성적 자체도 자체지만 그 로스터가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맞춰줘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선발 투수 소영준 선수고 그런 면에서 소영준 선수가 가장 키플레이어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두 선수의 고영표, 오원석, 소형준이면 잘 터지면 난리 나는 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KT 위즈는 좀 뭔가 올 시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부터 알아볼 팀은 작년에 아쉽게 가을 야구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제 올 시즌을 더욱더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SSG 랜더스. 네. SSG 랜더스. SSG 랜더스. 사실 SSG 랜더스가 올해 이제 그 최정 그리고 노경은 선수와 FA 계약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두 그 선수도 선수도 언제까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선수도 이제 노세화 어쨌든 근데 뭐 나이가 기량은 이제, 네, 그렇죠. 기량은 아직 노세화가 되지 않았지만 나이는 이제 노세화 좀 된 선수들이고 저는 이제 작년에 2024 시즌에 봤을 때 제일 저는 SSG 랜더스를 즐겁게 해줬던 선수는 뭐 이제 박성환 선수도 있고 뭐 최지훈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에레디아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레디아 선수와 어떻게 보면은 재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저는 뭐 다음 방송에서도 외국인 선수 관련된 얘기를 다루겠지만 전 제일 기대되는 외국인 선수 사실 미치 화이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치 화이트가 다 들어오는 것도 SSG 랜더스의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최정 선수와 노경은 선수를 아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잡음 없이 잘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에레디아의 잔류 또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SSG 랜더스도 분명히 이제 그 상위권 팀들과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계속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SSG 랜더스도 예전에 왕조를 건축을 한 적이 있는 팀이고 그렇죠. 또 그런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아직도 뭐 김광현, 최정이라든지 최고참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SSG에서 알아볼 뱀띠 선수들도 한유섬과 문승원이에요. 여기가 사실 KT 못지않은 베테랑들이 많은 그렇죠. 팀이거든요. 뭐 한유섬, 문성원 선수야 그 2018년 때 뭐 우승도 함께했고 2021년에도 뭐 우승할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고 이제 하지만 이 선수들이 점점 뭐 한유섬 선수 사실 눈에 띄게 많이 안 좋아졌다 이게 보였고 문성원 선수 뭐 지난 시즌 나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선수들이 결국에 올 시즌에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베테랑 선수 3명이 더 있잖아요. 김광현 선수. 뭔가 흔들렸어요 사실 작년에. 네. 특히 이제 타이브레이커에서의 그 모습이 마지막에 지난 시즌에 SSG를 상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점점 이 무너지는 베테랑들이 이제 눈으로도 보이니까 이게 SSG의 정말 길었던 그 SK부터 했던 그 시절이 점점 끝이 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지난 시즌 SSG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SSG의 모습을 보면 전반기에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전반기 성적은 이제 베테랑들이랑
외국인 선수들이 좀 해주는 네. 그렇게 해서 전반기를 이끌어 나갔는데 후반기는 그 베테랑 선수들이 힘이 빠지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좀 포텐셜 있는 선수라면 박지환 선수, 아 박지환 뭐 선수. 정준재 선수 정준재 맞아요. 이런 선수라든지 뭐 이번에 포수로 이유래. 한다면 뭐 이유래, 네. 조영우 음.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당장 그 선수들이 레귤러로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SSG는 저는 약간 다음 시즌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기대를 받았던 뭐 전희산 선수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전 선수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SSG가 많은 선수들이 기용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막 두각을 드러낸 선수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망주 선수, 네. 박상원 선수를 제외하면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이제 성적과 육성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SSG의 2024년은 좀 방향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맞아요. 성적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방향을 모르겠다. SSG도 약간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도 했고 어느 정도 저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힘이 딸린다는 걸 어느 정도 체감을 했으니까 그렇죠. 다음 시즌에는 이번 시즌이죠. 네. 2025 시즌에는 좀 방향성 잡고 왜냐하면 전력이 아예 나쁜 팀은 아니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새해니까 좋게 마무리해 이 보겠습니다. 뱀띠 두 선수가 뭐 핵심이 완전 핵심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한유섬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개명전 한동민 선수 한동민 때처럼 시절. 네. 제가 뭔가 좀 너무 이제 한번 좋았어. 보여줬으면 그때 막 40홈런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문승원 선수는 수술하기 전에 사실 선발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선수가 지금은 마무리 투수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히 문승원 하면은 마무리 투수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자리를 확실히 잡아서 좀 뱀띠의 해인 만큼 베테랑의 어떤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SSG 랜더스입니다. 자 이제 이 팀 할 말 많을 것 같은데요. 자이언츠 롯데 자이언츠 가겠습니다. 이건 뭐 한 분께 넘겨드려야겠네요. 그 예전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네. 머리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2025년에 롯데는 정말 할 말이 많죠. 그 8888-577 이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의 성적이었거든요. 7년 동안 가을 야구를 못 가서 이제 놀림감이 됐는데 어느덧 가을 야구 못 가지 또 7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17년도에 3등하고 못 갔어요? 3등 한 뒤에 뭐 그 8등 후로 그때 손승락 37개 세이브 잡을 때 그때가 네, 맞아요.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이제 8등, 10등, 뭐 7등, 8등, 8등, 10등 뭐 이렇게 찍다가 어느새 2025년이 됐는데 여기는 사실 앞서 얘기한 두 팀 있죠. SSG와 KT와 별개로 정말 젊어요. 맞아요. 맞아요. 리빌딩 많이 했죠. 젊고 제일 미래가 밝은 팀 중 하나예요. 그렇죠. 뭐 윤고 나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윤고 나황, 윤동희, 뭐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이거 김나박이 같은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정말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포텐을 보여줬고 정말 올 시즌에도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 이 팀은 사실 매년 전력은 언제나 가을권이었어요. 근데 언제나 못 갈 이유가 있어요. 매년 뭐 막 작년 같은 경우는 불펜이 갑자기 터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막 선발이 막 무너지고 뭐 야수가 또 막 부상이 당하고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좀 궁금하면 사실 그 변수 없으면 전 롯데 올 시즌 가려고 갈 것 같은데요. 요 매 시즌 하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아마 한 10년 들은 것 같은데. 한 방송 5년째 이렇게 신년 방송하는데 롯데 가려고 못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매년 못 갔죠. 근데 제 주변 롯데 팬들이 다 똑같은 아니 얘기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 롯데 자이언츠 팬은 아닙니다만 KBO 리그의 팬으로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롯데가요 막 못하는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가을 야구가 지난 2024년에 가을 야구 못 간 팀 중에 홈 승률 5할 넘는 팀이 롯데 말고 없어요. 그리고 그 홈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타 팀들이. 작년에 제가 직관을 갔는데 원정 경기만 따졌을 때 2승 14패 했더라고 제가. 2승 10. 그 2승 그러면 14패 재성님이 안 가시면 제가 범인이 누군지를 근데 제가 못 가는데 롯데가 가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맞지. 그렇죠. 근데 일단 롯데는 올해 FA도 다 눌러 앉혔죠. 구승민 선수, 김원정 선수 눌러 앉혔고 중요한 자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민재 선수랑 정철원 선수도 받아왔고. 불펜이 센데? 네. 올해 롯데는 지난 시즌보다 이렇게 던지면은 더 나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레이에스도 리그 적응이 완전 끝났고 골든글러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레이에스 최다한테 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한 순간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외국인 투수가 이번에 새로운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살짝 의문보긴 한데 네. 그거 제외하면
롯데가 전력이 탄탄하거든요. 할만해요. 진짜.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이제 뱀띠 선수인 89년생 노지혁 선수라든지. 이 노진혁 선수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이 선수 좀 노진혁, 얘기해 최준용, 주세요. 정현수 이렇게 세 선수가 네. 뱀띠인데 노진혁은 꼭 듣고 싶습니다. 노진혁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롯데 뱀띠 선수들 정말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하죠. 할 때는 우리 롯데라고 하네요. 다른 팀은 이런 말 안 하는데. 네. 우리 롯데죠. 노진혁이야 말할 것도 없죠. 지난 시즌 완전 망했죠. 그냥 성적 보시면 네. 알겠어요. 일단 사실 원래 뭐 그렇게 수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가 아닌데 한 이제 방이 있는 선수인데. 타격에서 시즌 초반부터 너무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그 이제 50억을 받으시고 유격수 주전에서 밀리고 3루수나 1루수를 받는데 3루는 손호영이 1루엔 나승엽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정말 애매해졌어요. 포지션을 어디를 가야 돼요? 그게 유격수 저도 진짜 유격수. 궁금합니다. 유격수. 를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박승 선수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았던. 타격만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수비가 정말 재앙급이었기 때문에 음. 사실 노진혁 선수가 수비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박승 선수보다는. 아니 노진혁 선수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하업노왕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김하성 없으면 노검사 노진혁이 시절이 맞아. 김하성 매혹사 없으면 아나운서처럼. 맞아요. 네. 김하성 없으면 노진혁이 왕이다 이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가 한 19년도, 20년도 뭐 NC 때. 그렇죠. 이제 NC 다이노스 시절에. 지난 시즌에 아쉬운 거는 사실 너무 크죠. 근데 그렇다고 올 시즌에도 사실 자리가 너무 애매해요. 유강남 선수야 이제 자리가 보존돼 있는 포수고, 네. 근데 노지혁 선수는 사실 그 자리를 박승욱 선수가 나 전민재 선수를 써도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아우 정말. 그래서 노진혁 선수가 올해 정말 중요해요. 기대치가 많이 낮으시네요. WRC 플러스 110 네. 정도 쳐줘야 이제 유격수 자리를 해. 50억에 110이면 아쉬운데요. 와. 유격수니까 뭐 110 네. 사실 뭐 기대치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은 또 이 핵심 불펜 자원들 두 선수를 눌러 앉히지 않았습니까? 구승민과 김원중 사실 셋업과 클로저거든요. 그렇죠. 네, 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뱀띠 최준용 선수가 굉장히 예전부터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터질 듯 아직 완벽하게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네. 부상이 발목을 잡았고 지난 맞아요. 시즌은 결국에 수술을 받았죠. 어깨 네.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어깨 수술을 받았고 아마 올 시즌 제가 알기로 개막 로스터는 문제 없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난 시즌 롯데 불펜이 무너진 것은 구승민의 시즌 초반 엄청난 부진도 있었지만 최준용이 결국엔 무너졌기 때문에 그 최준용 자리를 이제 김상수가 메꾸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막 전미래 선수가 메꾸고 하다가 다 꼬여버렸어요. 플랜이 투수 플랜이. 그러니까 셋업이 구승민 최준용이 나가리가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가 너무 걸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김원중한테도 나중에 이제 7월부터 과부하가 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즌이 계속 망했던 것 같아요. 4월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4월에 한 2할이었나요 승률이? 네. 뭐 이렇게 시즌 출발을 잘못한 것도 이제 최준용 구승민의 역할이 컸었고 그래서 올 시즌은 최준용이 결국에 이 셋업맨 자리를 다시 맡아줘야 된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 사실 당연히 기대가 커요. 그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그렇죠. 실제로 막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고 오히려 아직 말씀하신 대로 못 보여준 게 너무 많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0개 팀 중에 다 한 팀씩 생각을 해보죠. 혼자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롯데자이언츠는 뭔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KBO 리그가 그리고 발전되려면 맞아요. 롯데 잘해야 돼요. 네. 엘로끼란 말 괜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LG 기아는 가을 야구 요즘 가니까 롯데만 가면 1000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롯데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뱀띠 선수 한 명 더 언급을 하자면 정현수 선수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정현수. 네. 지난 시즌 제가 봤던 모습은 정말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 인상적인 변화구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커브와 슬라이더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그 20, 80 스케일로 봤을 때 둘 다 60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선수가 좌완 불펜으로 활약을 해준다면 사실 롯데가 좌완 불펜이 진짜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렇게 두 최준용, 정현수 선수가 불펜의 자리를 잡아준다면 와 진짜 가을야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즌. 요 얘기는 한 올 6월쯤에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자 막 6월달에 롯데 뭐가 또 문제인가 이런 걸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주제가 될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팀은요 아마 작년 이맘때도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져왔던 팀인데 리빌딩 있어. 사실 보여줬다가 쫙 떨어졌거든요. 올 시즌도 아마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팀 그렇죠. 이글스입니다. 와 시즌 초에 기세, 그렇죠. 고산병, 와. 수많은 14승 1패였나 네. 막 와, 그랬을걸. 네. 아. 시즌 초에 정말 올해는 다르다 맞아요. 천명했는데 진짜. 일단 올해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연승하고 막 그랬을 때 1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
저는 10개 구단 중에서 현재 선발진 최고 뽑으라 그러면 저 하나이글스 뽑고 저도요. 싶거든요. 저도 네. 아 그렇죠. 류현진, 와이스, 코디 폰세, 문동주, 엄상백? 엄청 데리고 왔으니까. 그쵸. 엄상백이 5선발? 네, 엄상백. 그러니까 시다 씨. 엄상백이 5선발? 4호 선발이 문동주 엄상백? 그러니까. 너무 진짜 세요. 세요. 너무 센 황준서도 있고. 네, 아, 황준서도 있고 이러다 김민호 보니까.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가장 물음표인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당장 첫 해부터 레귤러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선수가 이제 저는 사실 정우주 선수도 엄청나게 기대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계속 선발 투수로서 모습을 보여주 그 고교 시절 선발 투수 그리고 뭐 불펜 투수 어쨌든 그 공을 오래 던질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증명을 해왔던 선수기 때문에 정말 가장 10개 구단 중에 가장 탄탄한 선발진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펜진과 고액 FA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FA 몸값 높은 FA 선수들이 이제 벌써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몸값 높은 FA로 들어온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제 가을 야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경기장도 한몫한다고 봐요. 그 플러스 요인 중에 옛날에 그 허구현 총재님이 삼성 라이온즈 가서 강민호 선수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라이온즈 파크 라팍이 신설이 되면서 라이온즈 파크가 그 삼성에 플러스 10승 정도는 갖다 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경기장이 갖다 주는 그런 양의 기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지?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 신구장 이름이 뭐였더라? 그 네? 이번에 베이스볼 드림팍. 아 맞아요. 베이스볼. 네, 네, 저 베이스볼. 그 지나가면서 봤어요.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그 풍기는 아우라가 저기서 뭔가 일 한번 낼 것 같다는 아우라 나왔거든요. 그 정면에 그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이렇게 뽑아져 있는데 거기가 정말 무슨 호텔 로비처럼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 최근 항공샷으로 최근 착공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하나가 돈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쓴 팀이 잘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근데 다른 그건 팀이 돈을 공감해요. 쓰지.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롯데나 하나 같이 그렇게 돈 쓰는 팀들이 잘 둘이 이제 돼야 같이 먹는 네, 거. 항상 근데 생각을 해요. 돈 쓴 팀이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올 시즌은 이 또 뱀띠 선수들도 한번 알아보자면 최재현 선수가 있고요. 중요하죠. 임종찬 그리고 박정현 이렇게 세 선수가 하나이글스의 현재 뱀띠 선수로 포진이 돼 있는데 요 선수들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임종찬, 네. 박정현 선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선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좋더라. 한화 야수 중에서 굉장히 실링이 높아 보이는 선수고 박정현 선수 상무에 속해 성적이 괜찮거든요. 주전 유격수인가 상무 주전 유격수를 먹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화가 뭐 유격수 있잖아요. 심우준 선수 그리고 뭐 이도윤 사왔죠. 이렇게 백업이 있지만 또 사실 2루가 좀 아직 뭐 안치홍 선수가 있지만 언제 1루 갈지 모르고 그렇죠. 박정현 선수가 오면은 이 경쟁에 뭔가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경쟁하면서 뭐 황영무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임종찬 선수 네. 한화의 외야에 언젠가는 진짜 자리를 잡을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팬들의 여기는 애증의 원석이 선수.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 팀은. 저도 임종찬 선수 되게 기대 많이 해요. 저도요. 네. 뭐 비슷한 유형이 많았어요. 하나의 임종찬 같은 비슷한 유형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 좀 가장 압도적인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맞아요. 지난 시즌 시범 경기였나요? 그 되게 엄청 인상적인 활약을 하다가 개막 로스트에도 들었고 비록 1군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2군과 1군을 왔다 갔다 했지만 올 시즌 이제 본인의 해잖아요. 한번 일을 낼 수 네, 그렇죠. 있지 않을까. 임종찬 선수가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 퓨처3가 타점왕일 거예요. 그래요? 네. 확실히 클러치 능력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야자수의 이제 백두나 PD님의 최애가 제가 알기로 임종찬 선수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임종찬 선수가 그 툴이 정말 많은 선수인데 네. 왜 1군에서만 올라오면 그 특유의 툴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게 딱 진짜 실력은 한 장 차인데 그거 뭔가 1군에서 탁 뒤집어서 네. 할 수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그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그 2군 본즈들 있잖아요. 2군 맞아요. 그러니까 임종찬 선수가 지금 그 라인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 근데 많습니다. 이제 약간 그 권광민, 최인호, 장진혁 이런 최인호. 선수들이 한화에서 뛰었는데 장진혁 선수는 이번에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 외야의 한 자리를 임종찬 선수가 이번 시즌 돌아온 2025 시즌 좀 꿰찼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89년생 최재훈 포수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최재훈 포수가 그 ABS에서 유광남 선수 다음으로 좀 피해를 입은 선수거든요. 프레이밍을 잘하잖아요. 네. 원래. 네. 프레이밍에서 강점을 가지는 포수였는데 본인의 무기를 하나 잃어버린 거기도 하고
이제 최재원 선수의 뭐 클래식 스탯은 사실 지난 시즌 대비 좋아졌는데 세이버 스탯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즌 후반에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재원 선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89년생이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가지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래서 최재원 선수가 좀 어떻게 후계자를 슬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되고 근데 한화는 전 이번 시즌 2024년에 그래도 많이 고무적인 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일단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승률이었고요. 네. 하나는 물론 등수 대비 좀 낮긴 했지만 그리고 뭐 부상도 많았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일단 김범수 선수도 FA 로이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윤산음 선수도 전역하고요. 네. 또 노시환 선수도 부상해서 완전히 돌아오는 풀타임 시즌이고요. 그래서 그또 와이스 선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말해 호리폰테, 호리폰세? 원래 폰세라고 안 읽던 그쵸. 제가 알기로는 폰세를 네. 안 읽었던 원래 걸로 우리나라하고 네, 좀 네. 바뀝니다. 폰트인가 네. 그걸로 읽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하나는 좀 긍정적인 이가 많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2025 시즌은 신구장에서 새술은 세 부대에 담그는 얘기도 있잖아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 드디어 이제 리빌딩이 진짜 끝나는 2025 시즌 될 수도 4년째 있겠다. 하나 리빌딩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새 구장과 함께 진짜 완성된 톱니바퀴처럼 네.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뭐 KT 웨이지가 리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화 이글스는 제일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아, 그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팀. 진짜. 진짜.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팀들이 잘 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팬이 네. 많거든요. 이 그렇죠. 팀이. 사실 이 팀이 만약에 만약에 올해도 못한다? 내년에도 더 쓸 거예요 아마. 돈을. 아 진짜 이런 팀들이 돈 잘 진짜 돼요. 맛있어요. 그렇죠. 2020년 들어서. K 맞아요. 매치예요. 네. K 매치. 유니폼만 매친 게 아니고 진짜 매치예요. 경기장도 바뀌었으니까 네, 아마 맞아요. 많은 팬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을 사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올해 진짜 다 바뀌었잖아요. 이름 빼고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유니폼 바뀌었지, 로고도 로고 바뀌었지. 바뀌었지. 맞아요. 좀 한번 아 기대가 필요합니다. 네. 작년 초반만큼 활약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다음 팀 소개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스타이너스입니다. 여기는 엔시다이너스. 진짜 지난 시즌 부진이 좀 컸죠. 너무 구두 확 무너졌어요. 이었죠. 뭐 사실 여기도 KT랑 그 어디죠? SSG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여기도 박건우 선수나 손아섭 선수나 뭐 박민우 선수도 사실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는 좀 다른 게 있다면 점점 코어가 하나씩 생긴다는 것. 네. 김주원 선수, 김희집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뭐 투수 사실 여기는 투수가 좀 아쉬워요. 지금 보면 이제 국내 선발이 이재학 외에는 사실 애매한 김시훈 선수, 김영규 선수 그러니까 있겠지만 상수가 없죠. 저는 NC. 그 선수가 언제쯤 풀타임을 제대로 뛰나 아. 구창모 선수. 뭐 구창모 구창모 선수 8월인가 7월에 전역 맞아요. 가져올 네. 시즌. 아마 내년부터 이제 풀타임 시즌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여준 건 진짜 많은데 이 선수가 항상 어디가 좀 아프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최근에 어떤 박민호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구창모 선수가 건강하다라고 들었는데 하니까 박민호 선수가 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NC는 늘 그랬어요. 구창모 선수가 잘하면 좋은 성적이었고 맞아요. 특히 올 시즌 이제 후반에 구창모 선수가 돌아올 텐데 그때 어떻게 될지 그 전까지 어떻게 잘 이 만들어야 팀 리빌딩이 어떻게 맞아요. 될지 이게 좀 궁금한 시즌일 것 같아요. 저는 NC가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 이건 제가 앞서 말했던 SSG라든지 다른 유수의 팀과는 다르게 NC는 확실히 방향성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NC는 확실히 리빌딩에 초점을 맞췄죠. 네. 그래서 이호준 감독이 직접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창모 선수가 풀타임으로 돌아오는 2026 시즌을 목표로. 이제 달리는 시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NC가 이번 돌아오는 2025 시즌에는 확실히 좀 유망주 발굴도 많이 하고 특히 투수 말씀해 주셨던 선발진과 불펜진에서 활약해줄 선수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NC는 사실 유망주 좋은 선수들 많아요. 그렇죠. 뭐 목지훈 선수도 있고요. 아, 신영호 선수, 네, 신영호 선수, 임상현 선수, 특히 신영호 선수는 호주 리그에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김영규 선수도 있고요. 김영규. 네. 오, 예. 특히 저희가 이재학 선수 말고는 선발 로테이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민혁 선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 네, 군대 아, 갔습니다. 네. 그만큼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유망주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그렇죠, 해석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불펜도 이제 한재승 선수 있고요. 또 최우석 선수 그리고 아까 신영호 선수랑 같이 호주 리그에서 활약했던 또 박지한 선수 같은 그런 젊은 투수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즌 확실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이 그러니까 성적적인 기대 말고 좀 유망주 발굴을 할 수 있는 기대가 많은 시즌이긴 해요. 그리고 뭐 야수는 뭐 천재환 선수, 천재환 선수 괜찮아요. 박시원 선수 오, 그거 괜찮습니다. 이런 박한별 선수, 선수. 아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NC가 이번 시즌을 좀 쉬어가면서 핏도 좀 얻고 유망주들 좀 육성한다면 이제 구창모 선수도 돌아오고 좀 돈도 쓸 수 있어. 2026 시즌에는 좀 더 돈 쓰는 거 맞아요? 쓸 수 있을까요? 거기도 그거는 안 이제 쓰는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번에 그 호 모시기가 잘 됐어야 됐을 텐데 아무튼 근데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새해니까 이런 유망주들이 좀 주전으로 도약해서 좀 더 건강한 NC, 좀 더 젊은 NC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내후년부터는 더 강해지는 그 나테이박 시절의 NC의 모습을 좀 더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NC 이번에 외국인 선수들 많이 바꿨잖아요. 저는 NC 외국인 선수는 걱정을 안 합니다. NC는 그쵸. 꼭 어디서 거기 잘 뽑아오더라고. 투수 타자 다 잘 맞아요. 뽑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정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라일리 톰슨 저는 그 라일리 선수가 톰슨. 오히려 더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용찬 선수, 안인산 선수, 김한별 선수가 NC의 뱀띠인데 사실 이용찬 선수는 지금 아직 무적이긴 계약이 한데, 네. 안 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루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은. 네. 언제 계약될지 참 궁금하고 사실 지난 시즌 너무 부진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용찬 선수 뭐 뱀띠 했고 뭐 계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NC랑 계약을 한다면 꼭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용찬 선수보다 이 두 선수 안인산, 김한별 선수를 안인산 선수 좀 눈여겨 보는 게 김한별 선수 정말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 그렇죠. 유격수 자원이고 안인산 선수도 지금 야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선수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투수 야수 모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맞아요. 당시에 막 제2의 한국의 오탄이다. 맞아요. 야탑고에서 정말 뛰어났죠. 하지만 뭐 둘 다 진짜 애매한 게 지금 3루와 유격에 자리가 없어요. 지금 NC 3루에 그렇죠. 서호철, 김희집, 유격에 김주원. 맞아요. 아 그리고 2루 박민우. 이 두 선수가 참 좋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뚫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NC에 대한 그냥 평가 아닌 평가를 하자면 사실 2024 시즌에도 굉장히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9위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가 시작됐을 때 그냥 대못을 바꿔갔죠. 우리는 외부 FA 영입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못을 바꿔간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리비딩일 수도 있지만 저는 NC 다이노스가 그 전력 누수가 없었다는 거는 어쨌든 그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김희집 선수가 들어온 것 자체가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됐으니까 다음 시즌 이제 2025 시즌에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지난 2024 시즌에 NC가 초반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NC 주변의 NC 팬들이 왜 우리 잘하지? 이 맞아요.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저는 사실 이호준 감독님에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그 젊은 감독님들과 이제 베테랑 선수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님이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이호준 감독님도 NC 다이노스 출신이고 NC에서 은퇴식을 열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한 코치거든요. 이호준 감독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작년부터 하지만 이제 박민우와 이호준의 정말 그 시너지 효과가 어쨌든 같이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호준 감독님의 선수 생활 막바지에 박민우 선수가 들어오고 막 그렇죠. 이랬었던 그 어떻게 보면 NC의 창단 멤버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과연 이 두 감독과 이제 베테랑이 된 박민우라는 주장 이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시너지도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에릭 패디 그리고 하트 이후에 뽑은 외국인 선수들과 같이 이호준 감독님 그리고 새로운 박민우 주장과 함께하는 이 시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9위 작년처럼 막바지에 힘없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좀 높은 자리를 위협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NC 다이노스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팀이죠.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계속해서 리빌딩을 이어가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뭐 오선지 선수, 이주영 선수, 고영우 선수가 뱀띠 선수로 키움 히어로즈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요 팀과 요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참 그 또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네, 야수에 하나, 투수에 하나. 그렇죠. 김혜성 선수가 이번에 포스팅으로 다저스 그렇죠. 가게 얼마 됐고 전에 나왔죠. 주상우 선수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공교롭게도 둘 다 우승팀으로 가긴 했네요. 아무튼 그렇네요. 그렇네요. 미국과 한국의 음식으로. 네. 아무튼 너무 큰 공백이잖아요. 그 팀의 마무리와 팀의 이제 중심 타자였으니까 이 둘의 공백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 최근
키움이 너무 잃어버린 게 많아요. 뭐 안우진 선수 군대 갔고 이정우, 김혜성 미국 갔고 그렇죠. 조상우 선수도 최원태 선수도 갔고 박동원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 리빌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저는 올 시즌 뱀띵인 이주영 선수가 이제는 진짜 다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 한 명 꼽자면 저는 이주영 선수예요. 아 그렇죠. 일단 부상 문제가 맞아요. 있었어요. 부상도 그렇고 그렇다고 1군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가지고 있는 툴에 비해 이것밖에 못해라는 성적을 냈어요.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20홈런 이상 칠 수 있는 선수고 3할 이상 칠 수 있는 선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에 비견될 정도로 정말 좋은 툴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시즌 많이 아쉬웠죠. 개인적으로 히어로즈는 좀 아쉬운 게 저는 빠르게 새롭게 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그게 타진하는 기업들인데 구조가 좀 이상하다. 지분 네. 구조가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여기가 하더라고요. 네.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팀이 자꾸 그 팀의 간판 스타들을 계속 트레이드를 하고 FA들 잡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근데 들어가지고 지난 시즌 키움이 네. 이게 성적 대비 좀 팬이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주변에 키움 팬들이 꽤 많아졌어요. 키움 선수들이 잘생겼어요. 젊고요. 약간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났죠. 맞아요. 유니폼도 이뻐요. 네, 그리고 맞아요. 여름에 안 덥습니다. 여기 구장이. 그죠. 그거 좋아요. 그리고 유니폼이 예년 대비 많이 이뻐졌어요. 옛날에 막 니뽕 내뽕 달고 이럴 때는 좀 막 광고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좀 깔끔해졌고 네. 그리고 이주영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제 팀의 최고의 스타가 이주영이죠.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주영 김혜성도 없고 약간 이제. 저는 약간 보면서 이정우의 후계자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어느 정도 이해가 컨버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정우 선수가 지난 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한가운데 공을 못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주영 선수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부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성적도 성적인데 꼭 그리고 이주영 선수가 신인 초반에 진짜 잘했거든요. 네. 부상 복귀하고 나서. 그쵸. 근데 또 그 다음에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는 이주영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슈퍼스타예요. 네. 이게 뭐 송성문 선수 있긴 하지만 네. 송성문 선수 있고 뭐 삼루예요. 안우진 선수도 있죠, 복귀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야수진의 코어고 또 리빌딩 솔직히 키움히로즈는 리빌딩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일단 리빌딩이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2명을 내보냈고 근데 그렇죠. 확실히 다음 시즌에 기대가 되는 건 이제 간만에 보는 이용타 체제다.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맷 윌리엄슨이랑 그쵸. 다닌 러프를 이용타 쓰던 시즌 이후로 간만에 맞아요. 이제 카디나스가 아니고 카디네스 카디네스죠. 선수랑 네. 이제 야시엘 푸이그 선수가 간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네,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키움이 정말 이런적인 면에서 좀 선도적인 구단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맞아. 그래서 다음 시즌에 키움은 뭐 여전히 리빌딩의 모습을 보이겠지만 좀 팬들에게 그만 못을 좀 그만 박았으면 좋겠다. 좀 어느 정도 무기력한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키움이 새해에는 네. 지난 시즌 좀 막판은 좀 놓는 모습이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줬죠. 그리고 신인 선수들. 이번 시즌은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좀 끈질긴 모습으로 유입된 팬들에게 좀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젊은 투수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투수가 거의 없어요. 뭐 노은현 선수 있고 뭐 이제 내년 시즌에 아마 정현우 선수 같은 젊은 자원들 많이 뽑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인도 이제 그 외인 투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저만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어린 투수들을. 그러면서 올 시즌이죠.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줘야 이제 내년에 안우진 선수 돌아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가을 야구를 이제 노릴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인 타자 2명이 그렇게 그런 이유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자들은 사실 어느 정도 있거든요. 뭐 송성문, 이준영 앞서 얘기한 것도 있고 김동원 선수, 김건희 선수 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아무튼 이 투수가 올 시즌 몇 명이나 나올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식으로 몇 명 주워온 이제 89년생 저희가 뱀띠로 말하는 오선진 선수도 있고 뭐 김동엽 선수, 장필준 선수 이런 선수들도 어떻게 활약을 하는가가 다음 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을사년 첫 번째 녹음이었죠. 609번째 시간은 푸른 뱀이 떴기 때문에 10개 구단의 어떤 지금까지 현 상황과 10개 구단에 소속된 뱀띠 선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꾸며봤는데요.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지금 새니까. 언급드렸던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구단이 작년보다 더욱더 증진된 모습으로 저희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609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 lady fine, tell her she don't want for life. Ladies, grab your fantasies, slow it down for me, baby.